시원이, 재민이, 선우, 오늘은 4-1 같은 화제 다른 글 디지털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글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침해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논설문 두 편을 볼 건데, 가는 논설문이고요. 나는 논설문이면서 동시에 칼럼에 속합니다. 자, 디지털 침해 현상에 대한 주장과 근거. 논설문은요, 이 글을 쓴 필자의 주장, 그리고 주장이 타당한 근거로 이루어져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어야 됩니다. 동일한 화제에 그 서로 다른 두 글이 관점이 어때요? 다르죠? 화제가 같아도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관점의 뜻은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죠. 그래서 그 방향은 같은 화제여도 다를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가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글은요, 디지털 침해는 어떤 일? 걱정할 일 아니다 라고 해서 제목에서 이 디지털 침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안도감을 주죠. 제목 한번 적어주시고,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으니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고, 노래방 기기가 없이는 애창곡을 하나 부를 수도 없으며, 계산기가 없으면 암산은커녕 간단한 계산조차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예시를 쭉 처음부터 휴대전화, 노래방 기기, 그리고 계산기,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죠. 선생님도 사실 휴대전화 번호를 예전에는 막 잘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름만 검색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가 너무 많고 편리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린 더 이상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산기 말고도 어때요? 여기 내비게이션도 나왔죠, 내비게이션? 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없으면 여러 번 갔던 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정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처음 부분에는 디지털 침해의 이 일상적인 예시를 쭉 나열해서 열거했죠. 갖고 왔죠. 그래서 이런 상태, 즉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이른바 디지털 침해 또는 IT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디지털 침해의 여러 모습을 지금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제목을 딱 읽었을 때 디지털 침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디지털 침해라는 이 단어의 뜻부터, 그리고 해당하는 예시, 일상생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좋은 것이라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 침해는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디지털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지, 걱정할 만한 일이지 환영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뭘 잘 까먹는다라는 것, 잊어버린다는 거는 우려할 만한 일이죠. 이게 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다만 이라면서 그러면 앞부분의 문장과 다른 분위기로 지금 전환한 겁니다. 다만 이 현상이 단지 좋다, 나쁘다고만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현상이 단지 이분법적으로 얘는 좋아, 얘는 나빠 라고만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그것은, 그래서 한번 더 짚어주면서, 그것은 인류 사회의 노동 환경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부터 말하고자 한다 라고 하네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이 현상이 단지 좋다 나쁘다 말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걸 우리가 이 디지털 현상을 앞으로 이 필자는, 이 준기 씨는 좋다 나쁘다라고만 보지 말고 이 현상이 인류사회 노동 환경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야 라는 것부터 말하고자 한대요. 그럼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빨간 색깔 밑줄 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죠. 그쵸? 디지털 침해는 인류사회의 노동 환경 변화와 연관된 복잡한 현상이야 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히 좋고 나쁘고의 문제로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의 소주제는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계산, 전화번호, 생일 등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갈게요. 먼저 기술 의존 현상은,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는 이런 기술 의존 현상은 인간 진화의 자연스러운 양상일 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대요. 자, 다시 인간이 진화하면서 점점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양상 일뿐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 철학자 미셀 셰르라는 갑자기 이제 철학자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철학자의 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건 믿을 만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갖고 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그렇죠. 인용하며. 그럼 인용을 통해 근거, 이 주장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을 조금 더 어떻게 해줘요? 더 많은 신뢰감을 주려고 하는 거죠. 신뢰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효과가 되겠네요. 그쵸? 다시 이 철학자 미셸 셰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래서 그런 미셸 셰르가 뭐라 말했냐? 디지털 치매 또한 인류 진화 과정에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하게 되면 이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부분적인 측면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며 인류의 이 어떤 과정? 다시 강조하지만 진화, 점점 발달하는 과정과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럼 우리가 점점 기술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화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기술에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해서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동시에 얻게 되는 능력도 있는 것처럼 디지털 치매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대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달하면 기억을 잘 안 하게 될 만큼 편리해지고 뭔가를 그럼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이 결국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미셸의 생각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쵸? 인간 진화의 자연스러운 양상인 이 기술 의존 현상을 이 글쓴이가 프랑스 철학자 미셸 셰르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서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그 다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한다는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잘 기억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요. 여러분은 이게 당장 이제 2주 뒤면 시험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시험 시간에 읽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미리 내용을 알 수 있게 시험 범위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꼭 이 정보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그 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그에 반해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직립 원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직립 원인이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원래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걷고 이제 불을 사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뭘 쓰게 되냐? 손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손을 우리가 의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먹이나 물건을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은 어때요? 점점 입으로 뭔가 도구를 뭔가 만지고 물건을 잡고 이런 기능은 퇴화하겠죠. 그 대신에 입은 또 어떤 능력을 사용하게 되냐면 말하는 기능. 뭔가 물건을 짚거나 무는 데의 기능보다는 말하는 기능을 또 획득했죠. 또 문자와 인쇄하는 그 기술이 발명되면서 인간은 호메로스, 즉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암송할 수준의 그러니까 이런 고대 유명한 그리스 시인의 그런 글들을 외우고 또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기억의 압박에서 해방되어 어떤 지식? 새로운 지식 그리고 지식 생산 그런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일의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직립보행,
불을 사용하고 직립보행하는 과정에서는 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의존하게 되고 그 의존하는 기술로 인해 먹이나 물건을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으나 그 대신에 얻게 되는 기능은 뭐예요? 말하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이 손을 의존하게 된 기술로 인해 상실된 능력은 입을 물고 뭔가 도구로서 쓰는 것을 그런 기능이 상실했고 대신에 말하는 기능은 얻게 됐다. 그 다음 또 문자와 인쇄술이라는 기술이 발명되면 우리가 단순히 암송하는 수준의 기억력, 그러니까 암송은 머릿속으로 외워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암송은 조금 잘 못하더라도 잃어버렸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그런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디지털 기술, 우리가 좀 더 발전돼서 디지털 기술 역시 인간의 기억력, 계산력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상실되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아, 상실되는, 약화되는 능력이죠. 그쵸? 이미 기술이 다 도와주는데 인간이 기억할 필요, 인간이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실되고 약화되는 능력이에요. 그런 인간의 기억력과 계산력 등의 약화를 가져온 대신 그보다 창조적인 능력,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새로운 걸 떠올리고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향상하게 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양상을 낙관적으로, 왜 낙관적이냐? 잃게 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얻게 되는 것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해하거나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바탕으로 쭉 알려줬고요. 우리 색깔펜으로 좀 기억하기 쉽게 우리 얻게 되는 기능과 상실하는 능력을 분류합시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것은 얻게 되는 능력이에요. 말하는 능력. 기술로 인해 말하는 기능 얻게 됐고요. 또 문자 인쇄술로 인해서 새로운 지식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이 향상됐어요. 그럼 반대로 핑크색으로 선생님이 쓰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상실하는 능력은 이 손을 도구로 쓰는 기술로 인해 먹이나 물건을 무는 데 쓰였던 입의 기능이 퇴화됐고 또 단순히 암송하는 기억력이 상실됐고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기억력, 계산력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겠죠. 그럼 그 약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바로 뭐다? 우리 인간의 기술 의존 현상 그리고 디지털 기술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은 우리 인간이 의존한 기술들입니다. 의존하게 된 기술. 자, 그래서 기술 의존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죠?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인류의 진화, 인류가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실하는 능력이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게 있으면 뭐도 있다? 플러스 되는, 얻게 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 의존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현대 노동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현대로 좀 더 앞으로 이제 와가지고 현대 노동 환경을 생각해보자. 왜냐? 우리 앞부분에 여기 현대 노동 환경 얘기, 인류 사회 노동 환경 변화에 얘기했잖아요. 처음 부분에. 지금 그것과 다시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현대 노동 환경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자, 세상은 훨씬 더 어때요? 복잡해지고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정보를 시시각각 빠르게 전달하기 때문에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상대해야 하는 사람의 그런 정보들 그리고 그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도 그런 수도 훨씬 많아졌고 무엇보다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들을 실시간으로 상대해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작은 집중의 시대에 살고 있대요. 끊임없이 작은 집중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수많은 일들에 대해 주의를 옮겨가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계속 많이 몰려오는 일에 계속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 우리가 계속 그런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때마다 옮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대요. 이 일에서 저 일로 빨리빨리 주의를 옮겨 가야 할 때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그럼 어때요? 막 계속
하나 보다가 다른 거 보는 그 텀이 너무 짧으면 하나를 기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각각의 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가 힘들기 마련이다. 네. 그래서 수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근무, 현대 노동 환경에서 라면 많은 정보들을 다른 곳에 우리가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어때요? 빨리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동시에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요즘 뭘 하냐면 음성 메모를 좀 많이 해요. 면담을 하거나 우리 친구들에게 해야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면 그것을 뭐 메모로 적어두거나 아니면은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목을 좀 찾기 쉽게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내가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려고 했지 할 때 다시 기억하려고 이제 듣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효율적인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누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 환경에 놓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는 뭔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무조건 그때그때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기기에서 찾는 것인 시대가 되어간다. 그래서 진짜 검색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한대요. 검색하고 또 저장하는 일. 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야 하는 이 노동 환경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온전히 기억하기보다는 잘 저장하고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일하는 환경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 현대 노동 근무 환경이 계속 작은 일에 집중해서 주의를 돌려야 되는 그런 환경에 되어서 우리 뇌 능력은 점점 어떤 능력에 집중을 해야 하냐 기억하는 뇌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는 뇌로 바뀌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 몇몇 정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정보를 디지털 기기에 어디에 해놔야 돼요? 잘 모아놔야 돼요. 이걸 우리 영어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모아놓은 것이 정보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며 그래서 정보가 잘 쓰이고 또 가치가 있다라고 볼 때 스스로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보다 외부에 모아둔 정보가 더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필자는. 선생님도 여러분의 그 공부 데이터, 여러분이 숙제를 얼만큼 했고 강의를 얼만큼 집중을 했고 또 테스트는 어떤 결과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그런 기록하는 시트에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읽어볼게요. 이어서 자기 자신만의 정보를 잘 기억하는 능력보다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기억하는 능력보다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찾는 능력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능력보다 찾는 능력이 더 중요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이 결국 기억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인간의 퇴보, 인간이 이제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이 부분은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필자가 아니라 필자와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필자와 반대되는 생각의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을 걱정하지 않았죠. 이 준기 씨는. 근데 지금 이 한 대목에 사용된 말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을 좀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는 사람들인 거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왜? 이 주장에 반박하려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이 결국 기억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인간을 뒤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만을 쓴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쓸 겁니다. 필자가 여기다 써놨죠? 보조 기억을 디지털 기기로 이동하는 것이 기억 능력의 퇴보는 아니다. 뒤처져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퇴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게 바로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도
기억이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그쵸? 그 모아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 능력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억 능력은 필요해요. 근데 그 기억 능력을 모든 정보를 다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글쓴이는 그 정보들, 모아진 정보들을 잘 찾는 것도 기억 능력이 수반되어야, 기억 능력이 있어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자체, 그러니까 정보를 온전하게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나 방법에 대한 기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찾는 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똑똑한 사람이지 않나,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의, 한 번 더 정리할까요? 기억의 대상이 정보 자체다? No, 아니죠. 정보 자체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 방법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에서 원천, 방법으로 바뀐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내용일치, 불일치로 정말 헷갈리니까 이런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밑줄 치고 있잖아요. 선생님, 여러분도 같이 밑줄 치면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건 뭐다? 정보 자체를 이제 찾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과 방법을 기억해야 된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의한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기억 능력의 퇴보를 불러온다는 주장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는 어떠한지 파악해 봅니다. 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 능력의 퇴보를 불러온다라는 그 주장에 동의하나요? 동의하지 않나요? 동의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정보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정보 자체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찾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원천이나 방법이 더 중요해져.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억 능력의 퇴보는 아니다. 기억 능력은 필요한데 그 기억 능력이 무엇으로 쓰인다? 정보를 찾는 원천과 방법에 쓰인다. 이만하면 이제 여러분 머리에 좀 들어오겠지? 제가 3-4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중간 부분 끝났어요. 중간의 소주제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중요해진 오늘날 기술 의존 현상은 인류의 진화와 역사의 자연스러운 모습임. 기억의 대상이 정보 자체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원천이나 방법으로 옮겨간 거다. 이제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바뀌었다라고 한 거죠. 자, 끝부분. 요컨대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인간의 진화와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늘 존재해왔던 기술 의존 현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기술 의존 현상과 이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달라요, 같아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건 비슷하다, 거의 같다.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방대한 매우 크거나 많은 정보 처리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요하는 현대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얘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구축하는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 그럼 이거 아까 선생님 무슨 색깔 표시했죠? 그렇죠. 이거 선생님이 이거 파랑 색깔 표시했을 거예요. 얻게 되는 능력. 그래서 이 기억을 하는 능력은 상실해도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은 얻게 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굳이 디지털 치매라는 이상한 종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형 인간이 되기 위한 진보의 결과로 받아들여라 라고 편하게 좀 생각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디지털 치매는 이상한 종류의 병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화 과정을 겪은 결과로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양상이다 라고 본 거죠. 그래서 끝에 소주제는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결국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돌이켜볼 때 존재해왔던 현상이므로 걱정할 일 아니다.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했네요.
디지털 침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제목과 이 필자의 처음 중간 글 흐름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재 해설, 가 글의 제재 해설 빠르게 보고 낙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인류 진화와 역사를 근거로 디지털 기기와 같은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주장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 인류 진화와 역사를 근거로 디지털 기기와 같은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존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대와 달리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할 것이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정보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정보를 어떻게 한다 했죠? 모으고 만들고 그런 원천이나 생성 방법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쉐르의 논리, 이 같은 현상은 인류 진화 과정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근거로 들며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시대로 새로운 그런 찾는 시대로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 의존 현상은 결국 인류의 진화와 그 역사를 돌이켜볼 때 존재해왔던 현상이므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이 오히려 창조적인 능력, 새롭게 우리가 얻는 능력이죠.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긍정적인 관점, 낙관이라고 합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됐죠? 네. 그 다음 낙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디지털 침해라는 화제는 같지만 관점이 다를 거예요. 자, 디지털 침해 당신도 노린다. 제목부터 어때? 노린다. 이런 말은 좀 쏘아붙이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그쵸? 이게 어려운 말로 경각심, 즉 긴장감, 경각심, 경고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처음 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잊어버린다. 사실 아까 전화번호 잊어버리는 거 앞 예시에서도 들었죠. 그쵸? 그러면 이 전화번호 까먹는 거, 또 기억하고 있던 가족들 전화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단순 덧셈 뺄셈을 할 때에도 계산기를 찾는다. 혹시 당신은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쉬운 계산 연산도 못하고 약간 전화번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디지털 치매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인 거죠. 그쵸? 그렇다면 당신은 한 번쯤 디지털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어볼 만하다라면서 지금 나글도 사실 처음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치매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디지털 치매는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이 과다한 정보 습득으로 인해 각종 건망증 증세, 잘 까먹는 증세가 심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디지털 치매의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가에서도 디지털 치매의 개념과 그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치매로 손꼽을 수 있는 예시를 갖고 왔죠. 그런데 과다한 정보 습득으로 인해 건망증 증세가 심해진 상태다라는 설명은 앞 가글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다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인해 각종 정보를 까먹는 건망증 증세가 심해졌다. 이거는 오로지 나에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나글에만 있는 거예요. 즉 IT 건망증인 셈이다. 사실 IT 건망증이라는 단어도 가글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는 길을 안내해주는 기계, 내비게이션 하나면 지도나 표지판,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도구를 보지 않아도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보니 지도를 읽는 법도 모르고 디지털 기기에 나오는 그런 가사 자막 없이 부를 줄 아는 노래가 거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현상을 이르는 신조어이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치매나 혹은 IT 건망증은 신조어라는 거죠. 디지털 치매는 의학적으로 기억력 저장 창고인 수백억 개의 뇌신경 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이 뉴런이 파괴되었대요. 자, 다시. 디지털 치매는 의학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뉴런이 뇌신경 세포인 뉴런이 파괴되어 생기는 질병이래요. 그럼 지금 이 글은 김영자 씨가 쓴 나 글은 지금 디지털 치매를 살짝 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한번 의심해 봐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질병, 그리고 그런 질병인 무슨 치매? 노인성 치매. 근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디지털 치매는
뇌신경세포 뉴런이 파괴되어 생기는 질병인 노인성 치매와 달리, 와, 달리 나오면 여러분 진짜 선생님 일부러 빨간 색깔로 안 했거든요. 지금 뉴런이 파괴되어 생기는 질병은 뭐다? 바로 노인성 치매예요. 근데 우리는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무슨 치매였죠? 디지털 치매였어요. 그럼 여기부터가 디지털 치매에 대한 설명인 거죠. 디지털 치매는 질병이 아닌, 와, 그럼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글도 질병이 아닌 사회적 현상이 낳은 증상으로 분류된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제일 많이 낚이는 게 뭐냐면 가글이 디지털 치매를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라. 이거는 현대 노동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창조적인 능력이 생긴 거다라고 보면 나글은 완전 어때? 관점을 달리 보면 이건 질병이야 라고 보고 싶겠죠.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이라면 앞글에서는 질병으로 안 봤대. 그럼 이 글은 질병으로 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디지털 치매는 병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나의 글도 디지털 치매는, 자, 형광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낳은 증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치매라는 이런 이름과 달리 가글과 나글은 모두 실제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 낳은 증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따라서 디지털 치매가 노인성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노인성 치매에 걸리는 건 너무 아니다. 그러나 별표. 그 디지털 치매는 주로 노인들이 걸리는 게 아니죠. 주로 여러분 나이 또래부터 선생님 나이 세대까지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성 치매처럼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을 찾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를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질병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디지털 치매가 노인성 치매와 다른 점은 뭐라고요? 디지털 치매는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 젊은이들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 나글의 첫 번째 소주제는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해 계산, 전화번호, 생일 등 단순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간 부분부터 볼게요.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땡땡땡땡에 따르면, 자, 그럼 지금 설문조사 기관을 갖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근거를 이제 들 건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근거가 객관적이죠. 그래서 주장의 객관성, 그리고 전문기관이니까 신뢰성 올라가겠죠.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디지털 치매 현상을 경험한 직장인은 63.5%로 10명 중엔 6명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디지털 치매 현상을 경험하고 있죠. 버튼 하나로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대신해주는 디지털 장비들이 기억하는 노력과 습관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쵸? 이렇듯 전자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머리를 쓰는 노동,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노동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엔 어떤 사람이 돼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머리를 쓰고 싶어도 그 머리를 쓰려면 필요한 정보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노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어때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디지털 장비의 사용으로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머리를 쓰는 노동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인간의 뇌, 사람의 기억은 뇌의 해마라는 부위에서 주로 담당한대요. 해마는 쓰면 쓸수록 뇌세포를 증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학습, 기억, 인식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해마는 많이 쓸수록 뇌세포를 증가하는데 이것도 쓰면 쓸수록 증가하게 된다. 이거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데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마가 머리를 안 쓰니까 위축되어서 기억 용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해마를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때요? 이 기억 능력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지 그 용량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를 얼마나 쓰는지와 기억을 우리가 하는 용량은 관련이 있다.
물론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진다고 해서 기억력이나 뇌의 기능 자체가 아예 퇴보하는 것은 아니래요. 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사실은 앞에 가에서도 기억 능력의 퇴보는 아니다라고 봤잖아요. 그럼 가도 나도 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기억력이나 뇌의 기능을 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퇴보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중요합니다. 유사한 거예요. 가와 유사한 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케이? 전문가들은 기억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을 어떤 문제라고 보았느냐? 집중력의 문제라고 설명한대요. 아까 집중력이라는 키워드는 가글에서 없었죠. 그쵸? 네, 그럼 여기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온 의도가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디지털 치매 현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이라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인간의 뇌는 하나의 원칙을 따른다. 생존에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 기억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기억할 필요가 적은 정보로 인식되어 집중을 덜 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시 인간의 뇌는 하나의 원칙을 따른대요. 생존에 꼭 필요한 것부터 우선 기억하려고 한대요. 당연하죠. 그쵸?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기억할 필요가 적은 정보로 인식되어 집중을 덜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있지만 디지털 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는 그보다는 좀 덜 필요한 정보로 인식돼서 집중을 덜하게 만든다. 한편이라고 하면서 와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나글에서도 가글에서 사용된 철학자 미셸 쉐르라고 미셸 쉐르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언급됐는데 한편이라는 말이 좀 걸리잖아. 잘 봐야 돼. 프랑스 철학자 미셸 쉐르 등 일부 학자들은 디지털 치매를 정보화 사회의 일시적 건망증이 아니라 진화 과정의 단면으로 보기도 한다. 이거 가글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쵸? 가글에서도 언급된 학자잖아요. 그쵸? 인간의 이 기억력이나 계산력 등은 떨어졌지만 대신 정보를 뭐하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통제하고 통제는 안 나왔지만 통제하고 뭐 관리하는 그래서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은 향상되었다라고 말한다. 인류는 기술 진보와 함께 진화해왔고 지금의 디지털 치매 현상도 그런 진화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 현상을 지금 미셸 쉐르는 어떻게 봤어요? 역사를 통해서 봤고 또 통사적, 전체적인 하나의 우리 인류 사회의 과정으로 접근한 가해 관점을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가해 관점을 하나로 지금 나에서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 현상을 진화 과정으로 보는 견해. 근데 나는 가글과 관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사용됐어? 그러나. 그럼 이 문단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도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그러나 뒷부분에 나와야, 그러나 앞부분에 나와야 그러나 이후에 이 필자의 글과 앞쪽에 이 필자가 생각하지 않는 주장이 대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치매 현상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요 미셸 쉐르를 비롯한 가해 관점과 달리 그러나 이에 대해 이성의 핵심 기능인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뤄가면서 그래 이런 진화 과정이라고 보는 너의 입장 근데 이게 나중에 이 디지털 치매 현상 그리고 기술 의존 현상이 너무 강해지면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뤄가면서까지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것은 뭐보다? 없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억력도 잃고 계산력도 잃고 그건 오케이 미셸 쉐르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렇지만 뭐도 잃을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까지도 잃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많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즉 이 반론 앞에 사용된 요 문장은 바로 글쓴이, 나글의 글쓴이의 관점인 거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문제는, 그럼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이죠. 문제는 이 디지털 기술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면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면 뇌가 피곤해진다. 는 사실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의 이 문제점, 그쵸?
디지털 치매가 결국 뭘 만든다? 피로감을 만든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의 원인 피로해지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면 혹시나 하면서 자신 휴대전화를 꺼내본다든지 조용한 공간에서도 환청이 시달리는 것은 디지털 피로 증상의 예시들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디지털 피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면서 비판적 사고가 잃어버리는 거는 사실 문제다. 그리고 뭘 유발한다? 이 디지털 피로감까지 유발하고 있는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이 디지털 치매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우려할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디지털 피로감이 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떤 정보든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보가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래서 피로감이 커졌대요. 또 디지털 발달에 따라 기기의 사용법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러니까 이 기기들을 활용하는데 잘 모르는 데서 오는 디지털 스트레스도 크다. 다시 디지털 피로감이 큰 원인 첫 번째는 강박관념과 정보가 너무 급증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이제 사용하는 법, 그리고 그걸 모르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중 활동 2 보면 디지털 피로감은 뭐다? 수많은 정보에 노출돼서 뇌가 피곤해지는 현상입니다. 뇌가 어떤 정보든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정말 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정보가 굉장히 과다해진 점, 급증한 점, 디지털 발달에 따라 기기의 사용법과 활용법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디지털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감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이고요. 디지털 치매는 기억력이 퇴보하는 건 아니야. 이거 여러분 가갈과 유사다 했죠? 근데 뭐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거 계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 잃어버릴 수 있다. 사고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많은 정보들 속에서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디지털 피로감이 바로 주요 원인이다. 이 디지털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자, 끝부분 볼게요. 다른 신체와 마찬가지로 뇌도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디지털 치매는 정보 과다로 인해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죠? 뇌가 주변 정보를 자꾸 밀어내는 그런 건망증 현상으로 밀어내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까먹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손으로 쓰고 직접 계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망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나글의 마지막은 디지털 치매 현상을 어쨌든 걱정하고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럼 뭐 하는 것까지 해결하는 방법, 즉 디지털 치매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끝부분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방법은 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가에서는 디지털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봤기 때문에. 하지만 나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까지 나온 거예요. 다시 어떤 거 첫 번째, 손으로 직접 쓰고 계산하는 습관을 좀 가지자. 그리고 두 번째, 그날 겪은 일을 뭘로? 이것도 손으로. 근데 일기로 써보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일기 쓰는 거. 선생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일기를 써요, 여러분. 아니면 체크리스트 같은 걸 쓰게 됐어요. 선생님 업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도 내가 어제 뭐 했는지 오늘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기억하려면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록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는 뇌에서 저장된 기억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끄집어낸대요. 약간 추억 회상처럼 끄집어내는 기능을 활용해 그날 겪은 일들을 다시 떠올려 거기에 감정을 심는 작업이라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이 전화번호나 식구는 시의 구절, 그리고 좋은 이 책의 구절을 암기하는 것도 이제 기억력 유지에 좋은가 봐요. 암기. 그렇게 노력하고, 이것도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디지털 치매 현상 계속 반복, 예방하는 방법. 또 나와요. 바로 이 친문과 잡지를 매일 1-2시간 꼼꼼히 읽는 것. 사실 1-2시간까지는 어려워도 그 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디지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한두 시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그건 못 지킬 것 같았는데 그치? 또 다시 디지털 치매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 4가지 손으로 쓰고 직접 계산해라. 그날 겪은 일을 일기로 써라. 전화번호와 식구, 좋은 책의 구절을 암기해보도록 노력하라. 또 신문이나 잡지 매일 한두 시간 읽어봐라. 이게 이 필자가 주장하는 것과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네요. 반면 빠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서만큼은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느리게 사는 방식을 선택해보자. 뭔가 빠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너무 디지털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 걸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과 1이라는 이걸 우리가 이진수라고 하는데 0과 1이라는 그 이진법으로 나누어진 세계, 디지털 세계 외에도 현실의 3차원 공간,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건 외우세요. 0과 1은 디지털, 현실의 3차원은 아날로그. 그럼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할 일은 매우 많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어항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럼 봐보세요. 지금 3차원 공간에서 할 일이 여기 나와 있는 어항 갖다 놓는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삶에 이제 아날로그적 감성을 입히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갖고 온 거죠. 그쵸? 그리고 뭐도 가끔씩 바꿔줘요. 화분, 그쵸? 화분, 식물. 화분도 가끔씩 바꿔주자.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이런 검은 그림자, 지금 비유적 표현인데 이제 디지털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을 검은 그림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검은 그림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날로그적 감성, 어항 놓고 화분 바꾸는 그런 아날로그적 감상을 덧입히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디지털 치매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좀 느리게 살아보자. 아날로그적 삶도 살아보자 라고 권장하고 있는 거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끝의 소주제는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으로 메모하기, 또 계산하는 습관 갖기, 간단한 내용을 암기하기 등 의도적으로 한 박자 느리게 살고, 빨리빨리 사는 게 아니라 느리게 살고 아날로그적 감성을 좀 덧입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재는 디지털 치매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그 원인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놓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디지털 스트레스, 그런 디지털 피로감이라고 파악한 후에 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칼럼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치매 현상에 대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가글, 그쵸? 앞글. 그런 앞글과 비교하여 동일한 화제는 다뤘지만 주장하는 바는 달랐죠. 그쵸? 골스니의 관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파악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뒷부분에 지금 여기 8쪽부터 9쪽은 선생님이랑 현장 강의에서 다뤄볼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